국민연금을 받다가 이미 받은 연금을 토해내는 일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국민연금을 토해내는 환수 조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토해내는 환수 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좋죠? 지금까지는 연금 많이 받는 법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안 좋은 조건도 공부해야죠. 그래야지 우리 노후가 더 든든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노후의 가장 든든한 자산 뭐죠, 여러분?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식, 부동산, 코인? 아니죠. 노후의 가장 든든한 자산은 바로 연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셔서 소득이 중단되신 분들은 연금 나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퇴직 이후에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은퇴 절벽, 은퇴 크레바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금을 가장 기다리고 있고 연금이 노후에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연금을 개시해서 국민연금을 받다가 이미 받은 연금을 토해내는 일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입하신 개인연금은 이미 받은 돈을 토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미 받은 연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연금 환수 조건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토해내는 환수 조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법 제57조 급여의 환수 조항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1호 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이런 사람 환수해야죠, 당연히. 4호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잘못 받았으니까 다시 토해내야죠. 그건 맞는 거지, 더 받은 거니까. 자, 그런데 2호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는 환수하겠다. 그리고 3호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가입자가 안 죽고 생존이 확인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시 토해내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이 환수 규정이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2호 규정입니다. 신고할 사유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에 그때는 이미 받은 연금을 토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받던 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고해야 되는 상황, 바로 국민연금법 제121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급권 변경 등에 대한 신고.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발생, 변경, 소멸, 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신고 의무자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신고 하셔야 됩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거나 정지하거나 사망하거나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 안 하고 연금을 받게 되면 나중에 결국 환수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거나 정지하는 사유, 어떤 사유일까요? 이 내용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65세 미만인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 신고해야 됩니다. 이 65세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0세까지 늘어납니다. 7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 신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조기에 연금 받았습니다. 일찍 받고 있죠. 당겨서. 그런데 내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유족연금 수급권자. 신고해야 됩니다. 요 3번에 있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어떤 경우냐면 나이가 들어서 내 배우자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유족연금 받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일찍 돌아가셔서 60세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40대, 50대에도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유족연금 받는 경우에
소득이 없으면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3호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60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겠다? 신고해야 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해당돼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제가 소득이 생겼습니다 라고 신고하셔야 되고요. 신고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죠. 국가에서는 모르니까. 그래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소득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단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전까지 받았던 모든 연금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사실입니다. 신고 안 하고 받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에서까지 환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 그러면 바로 그 즉시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소득이 있으니 내 연금을 그만 주세요! 라고 신고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냐면 시행령 45조에 나와 있거든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의 합이 A값 2024년 기준으로 월 298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에만 신고하시는 거예요. 내 소득이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합쳐서 월 298만 원 안 되시는 분들은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지만 여러분이 받으시는 모든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사업소득 금액이란 사업소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요 금액이 12분의 1로 나눠서 월 298만 원 이상이 된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고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자와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 기준으로 월 298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까지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라는 규칙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장애 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내가 장애 등급으로 인해서 장애연금 받고 있는데 장애 등급이 호전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이 줄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유족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네, 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재혼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내가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 받고 있는데 내가 또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다시 재혼하는 경우죠. 그럼 새로운 사람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소멸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혼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유족연금 받던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인 경우도 있죠. 이 자녀가 뭐 파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신고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수급권 소멸 등의 사유고요.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서 제가 장애 등급이 호전되었으니 다른 사람과 재혼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제가 받던 연금은 주지 마십시오 라고 신고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신고하시면 더 이상 연금은 받을 수 없고 지급이 중단 또는 종료되는 것이죠. 근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장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면 여러분들이 신고하지 않아서 더 받게 된 모든 연금은 다 환수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환수는 어떻게 할까요? 네, 환수 규정도 나와 있죠. 국민연금법 제57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당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받으시는 원금, 연금의 원금만 환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가산해서 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자 얼마냐면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1년 만기 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추가로 이자가 가산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있네요.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수금을 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안 내고 버티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체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체하게 되면 연체 이자 내셔야 되겠죠? 연체 이자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리로 24%입니다. 네, 거의 사채 이자죠. 네, 24%. 하지만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대 2%까지만 부과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연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4항에 보니까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수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안 내시게 되면 다 환수당합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 받는 거 좋지만 이미 받은 국민연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알아봤습니다. 뭐 이게 뭐 나하고 관계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도 언제 이런 케이스에 해당될지 모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을 한 번에 토해내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받을 건 좋았지만 내가 이걸 신고 안 해가지고 10번 받았다. 자, 그러면 한 번에 1000만 원 토해내셔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세 미만의 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생기시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60세 미만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시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장애 등급 호전되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재혼하시게 되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 안 하시고 연금 받으면 다 환수당합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국민연금 환수 규정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적게 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연금 제도죠. 하지만 제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용하시거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연금 박사 보시면서 제대로 공부하셔서 여러분 노후에 이미 받은 국민연금 환수당하시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원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세세하게 상담해주고 가입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곳 어디라고요? 네, 대한민국의 연금 박사 상담센터 밖에 없습니다.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노후에 연금에 문제가 없도록 올바른 솔루션과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